마늘 좋아하시는 분들 잠깐,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신 그 마늘이 간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42년째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정현수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섭취로 인한 문제를 바로잡고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저희 응급실에는 마늘의 잘못된 섭취로 인한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즐겨 드시는 그 마늘 요리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42년 응급실 경험을 바탕으로 마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꿀마늘 제조법은 마늘의 효능을 3.2배나 높여주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강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늘의 놀라운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이 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식 10개 중 하나로 꼽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마늘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알아야 잘못된 섭취법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바로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깨물거나 다질 때 나는 그 특유의 냄새, 바로 그게 알리신이죠. 이 알리신이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65세 이상 환자분들 중에서 꾸준히 마늘을 드신 분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실제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찾아 없애는 세포들을 23%나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에 경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찰관들이 나쁜 암세포를 잡아내는 일을 하는데 마늘을 먹으면 이 경찰관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23%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비싼 영양제들도 10% 올리기 힘든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저희 병원에서 조사해 보니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10에서 15% 줄어들었습니다. 혈압도 5에서 8 정도 낮아졌고요. 혈압약 한 알이 보통 10 정도 낮추는데 마늘만으로도 절반 정도 효과를 본 거죠. 제가 만난 73세 정재훈 할아버지는 마늘을 제대로 드시기 시작한 후 혈압약을 반 알로 줄이셨습니다. 선생님, 마늘이 이렇게 좋은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감기에 잘 안 걸리게 해줍니다.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튼튼해집니다. 특히 감기에 걸릴 확률이 3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제가 42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도 감기 한번 제대로 안 걸린 비결이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매일 마늘을 먹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마늘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환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마늘을 가공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특히 세 가지 방법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마늘 섭취법,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여러분, 마늘장아찌 좋아하시죠? 새콤달콤한 맛에 밥 반찬으로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67세 이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늘장아찌를 15개씩 드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마늘을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한숨을 쉬시더군요.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9.2%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정상은 5.7% 미만인데 말이죠. 쉽게 말해서 최근 3개월간 혈당이 계속 높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마늘장아찌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늘을 설탕물에 담가서 만들잖아요. 이 과정에서 마늘에 좋은 성분인 알리신이 70% 이상 파괴됩니다. 결국 남는 건 설탕물에 절인 마늘 껍데기뿐인 거죠. 더 심각한 건 나트륨입니다. 마늘장아찌 한 접시에는 하루에 먹어도 되는 나트륨의 180%가 들어 있습니다. 거의 2배예요. 이정희 할머니처럼 15개씩 드시면 나트륨을 하루 권장량의 3배 이상 먹는 셈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다리가 붓고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제가 이정희 할머니께 마늘장아찌 대신 생마늘을 드셔보세요 라고 했더니 생마늘은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꿀마늘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당화혈색소가 6.8%로 떨어졌더군요. 이제 단 것도 별로 안 당기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늘장아찌는 마늘이 아닙니다. 설탕 덩어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절대 마늘장아찌로 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마늘이 오히려 당뇨와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위험한 마늘 섭취법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음식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마늘 섭취법, 바로 마늘빵입니다.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꼭 시키는 그 마늘빵 말입니다. 버터 듬뿍, 마늘 듬뿍 발라서 구운 그 고소한 마늘빵이 왜 위험하냐고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송기태 할아버지가 저희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일입니다. 선생님, 저는 빵을 좋아해서 아침에 빵을 먹는데 일주일에 2번은 꼭 마늘빵을 사 먹었어요. 마늘이 들어갔으니까 일반 빵보다는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죠. 왜 이렇게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아졌을까요? 검사해보니 3개월 만에 체중이 4.5kg 늘었고 피 속에 떠다니는 기름인 중성지방이 22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은 150 미만입니다. 마늘빵 한 조각에 들어가는 칼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80칼로리입니다.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니까 거의 밥 한 공기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통 2~3조각은 그냥 먹잖아요? 그럼 밥 2공기를 추가로 먹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혈당 지수입니다. 마늘빵의 혈당 지수가 85 이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당뇨 환자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죠. 송기태 할아버지도 공복혈당이 95에서 138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로 진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마늘빵 한 조각에 트랜스지방이 2.3g이나 들어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2g 이하로 먹으라고 권고하는데 마늘빵 한 조각만 먹어도 넘어버리는 거죠. 트랜스지방이 뭐가 나쁘냐고요?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입니다. 심장병, 뇌졸중의 원인이 되죠. 제가 송기태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설명해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마늘이 들어갔으니까 건강에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마늘빵에 들어간 마늘은 전체의 3%도 안 됩니다. 나머지 97%는 버터, 밀가루, 설탕이에요. 실제로 마늘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늘의 좋은 성분은 거의 다 파괴됩니다. 180도 이상의 오븐에서 구우면 알리신은 남아있질 않아요. 결국 마늘 향만 나는 고칼로리 빵을 먹는 거죠. 송기태 할아버지는 마늘빵을 끊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마늘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체중이 3kg 빠지고 중성지방도 정상으로 돌아왔더군요. 이제야 진짜 마늘의 효능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마늘 섭취법,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상한 마늘,
곰팡이 핀 마늘을 먹는 것입니다. 에이, 누가 상한 마늘을 먹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68세 한상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개월 동안 원인 모를 피로감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다가 저희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간 수치인 AST가 120, ALT가 11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은 둘 다 40 이하입니다. 더 놀라운 건 복부 초음파에서 간에 작은 혹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평소에 뭘 드셨나요? 물어봤더니 마늘을 많이 먹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늘을 한 번에 많이 사서 비닐봉지에 넣어두고 몇 달씩 드셨던 겁니다. 좀 색이 변하고 무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떼어내고 먹었어요. 아까워서요. 마늘은 원래 독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곰팡이 핀 마늘에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간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기준치인 10ppb를 넘으면 정말 위험한데 상한 마늘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또 있습니다. 마늘이 상하면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자랄 수 있어요. 이 세균이 뭐냐고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균입니다. 특히 마늘을 비닐봉지에 꽉 싸서 보관하거나 습한 곳에 두면 이 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한상철 할아버지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의 혹도 양성으로 판명됐고요. 하지만 만약 계속 상한 마늘을 드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어떤 마늘이 상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색깔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했다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둘째, 만졌을 때 물렁물렁하거나 끈적거린다면 버리세요. 셋째, 냄새가 시큼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위험합니다. 넷째, 마늘 표면에 하얀 솜털 같은 게 보인다면 그게 바로 곰팡이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상한 부분만 떼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비가 마늘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상철 할아버지도 그때 그 마늘 버렸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라고 후회하셨어요. 건강을 위해 먹는 마늘이 오히려 간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부분입니다.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독이 아닌 약이 될까요? 제가 42년 동안 연구하고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꿀마늘입니다. 여러분, 꿀마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왜 좋은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양이 3.2배나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늘 한쪽을 먹어도 3쪽 먹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게다가 꿀이 마늘의 매운맛을 잡아주니까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던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선생님, 이제 마늘 먹고 속이 안 쓰려요. 맛도 달콤해서 사탕처럼 먹어요. 라고 좋아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감기도 안 걸리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시더군요. 자, 그럼 꿀마늘 만드는 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마늘 선택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국산 통마늘을 사세요. 중국산은 알리신 함량이 떨어집니다. 단단하고 묵직한 걸로 고르시고 껍질을 까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마세요. 알리신이 물에 녹아 나갑니다. 두 번째, 찜 과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깨끗이 씻은 마늘을 찜통에 넣고 85에서 90도 정도에서 15분에서 20분간 쪄주세요. 왜 찌냐고요? 생마늘에는 없는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뇌 건강에 특히 좋아요. 온도가 중요합니다.
100도가 넘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꼭 85에서 90도를 지켜주세요. 세 번째, 식히기입니다. 찐 마늘을 완전히 식혀주세요. 뜨거운 상태에서 꿀을 넣으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실온에서 1시간 정도 두면 됩니다. 네 번째, 꿀과 배합입니다. 마늘과 꿀의 비율이 중요해요. 마늘 1에 꿀 1.5 비율로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 마늘 100g이면 꿀 150g입니다. 꿀은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 꿀이 좋습니다.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 꿀을 부어주세요. 이때 마늘이 꿀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숙성입니다.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서 7에서 10일간 숙성시켜 주세요. 이 과정에서 알리티아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분은 피로 회복에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입니다. 하루에 15에서 20g, 마늘로 치면 3-4쪽 정도를 드세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이렇게 만든 꿀마늘은 3개월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단, 꼭 냉장 보관하시고 깨끗한 숟가락으로 떠드세요. 꿀마늘을 만들었다면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마늘 보관을 대충 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상철 할아버지처럼 잘못 보관한 마늘 때문에 간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원칙, 습도 관리입니다. 마늘 보관의 적정 습도는 60에서 70%예요. 너무 건조하면 마늘이 쪼그라들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습도를 맞추냐고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마늘 살 때 주는 그물망, 그거 버리지 마세요. 그물망째로 냉장고 채소실에 넣으시면 됩니다. 통풍이 잘 돼서 오래 가요. 그물망이 없다면 종이봉투에 넣거나 신문지로 느슨하게 싸서 채소실에 보관하세요. 비닐봉지는 절대 안 됩니다. 습기가 차서 금방 상해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70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하니까 2달이 지나도 마늘이 싱싱해요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전에는 비닐봉지에 넣어뒀다가 일주일만 지나도 마늘이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온도 관리입니다. 마늘 보관 최적 온도는 4에서 8도입니다. 바로 냉장고 채소실 온도예요. 특히 여름에는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실온에 두면 며칠 만에 싹이 나거나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절대 냉동실에는 넣지 마세요. 냉동했다 녹으면 마늘이 물러지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세 번째, 보관 용기입니다. 비닐봉지는 최악입니다. 공기가 안 통해서 마늘이 썩어요. 망사 주머니, 종이봉투, 바구니가 좋습니다. 플라스틱 밀폐용기도 피하세요.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네 번째, 껍질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게 먹으려고 마늘을 미리 까서 보관하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껍질을 까면 마늘이 공기에 노출되어 빨리 상해요. 꼭 먹기 직전에 까세요. 만약 깐 마늘을 보관해야 한다면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되 3-4일 안에 드세요. 다섯 번째, 주기적인 점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보관한 마늘을 확인하세요. 하나가 상하면 옆에 마늘도 빨리 상합니다. 상한 걸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고 주변 마늘도 빨리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 보관 장소별 주의사항입니다. 냉장고에 넣을 때는 다른 채소와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특히 감자와는 절대 함께 두면 안 됩니다. 감자에서 나오는 가스가 마늘을 빨리 싹트게 만들어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환자 중에 78세 박정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은 마늘을 제대로 보관하면서 10년째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대요. 마늘이 약이 되려면 보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좋은 마늘도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보관하시면 마늘의 효능을 100%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늘의 놀라운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죠?
가족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마늘이 이 무서운 치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작년에 만난 82세 최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5년 전부터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대요. 어디 뒀는지 자꾸 찾아다니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꿀마늘을 3년째 드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신문도 읽으시니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맑아지셨다고 하세요. 확실히 머리가 덜 멍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늘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까요? 첫째, 마늘은 뇌로 가는 혈액량을 15% 증가시킵니다. 뇌에 피가 잘 통하면 뇌세포가 건강해져요. 둘째,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뇌에 쌓이는 걸 28%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죠. 셋째, 기억력과 관련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35% 막아줍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제 효과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하는데 MMS이라고 하는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가 있어요. 30점 만점인데 꿀마늘을 6개월 이상 드신 분들은 평균 2, 3점이 올라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약으로도 이 정도 효과 보기 힘들거든요. 똑같은 마늘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잘못 먹으면 간 수치나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제대로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정말 놀라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42년 응급실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드린 마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장아찌는 설탕 덩어리예요. 알리신의 70%가 파괴되고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180%나 들어 있습니다. 마늘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조각에 280칼로리, 트랜스지방 2.3g이 들어 있어요. 상한 마늘은 말할 것도 없죠. 간암을 일으키는 아플라톡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마늘을 약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꿀마늘이에요. 찜통에 마늘을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찌세요. 온도는 끓는 물보다 조금 낮게 김이 살짝 나는 정도면 됩니다. 다 찐 마늘을 완전히 식힌 다음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 꿀을 부으세요. 마늘 한 컵이면 꿀은 한 컵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냉장고에 두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마늘 3, 4개 정도 드시면 돼요. 셋째, 보관이 중요합니다. 절대 비닐봉지에 넣지 마세요. 그물망이나 종이봉투에 넣어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하세요. 감자랑은 따로 두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서 상한 것은 바로 버리세요. 넷째, 마늘의 놀라운 효능을 기억하세요. 암세포를 잡는 세포를 23% 활성화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10에서 15% 낮춰줍니다. 혈압도 낮춰주는데요. 보통 혈압이 140이신 분이 135 정도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약 반알 정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 발생률도 30% 줄여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희석제 드시는 분, 위장이 약한 분, 수술 예정인 분, 저혈압이 심한 분들은 조심하세요.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42년 동안 응급실에서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평범한 음식도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마늘이 바로 그런 음식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마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겁니다. 매일 꿀마늘 세네쪽 이것만 기억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본 사례들과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생생한 의료 현장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마늘을 잘못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